네, 안녕하세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치과에 가장 많은 환자분들이 방문하시는 이유인 충치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해요. 충치는 왜 생기는 걸까요? 충치는 입안에 세균이 많이 살거든요. 입안에 세균이 살아야 되는데 건전한 세균도 많고 한데 이 세균이 밥 안에 들어있는 설탕의 일종인 당을 먹어서 내는 물질이 산인데 그 산은 위에 있는 산, 위산 같은 거 뭐든지 녹일 수 있는 강력한 녀석이거든요. 그래서 세균이 당을 먹고 내는 산이 이를 녹여서 패이고 하는 게 썩는 거예요. 충치는 세균 때문에 생기는 거죠. 저희 학교 다닐 때는 충치도 감염성 질환이다. 왜 세균이 옮겨갈 수 있으니까 뭐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누구나 가지고 있는 입안에 있는 구강내의 세균이 일으키는 거기 때문에 누구나 걸릴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세균이 그런 짓을 못하게 입안에 당이 많이 없게 만들려면 양치질 열심히 하셔야 되겠고, 치석은 세균이 붙어서 사는 군집이라 볼 수 있으니까 치석 잘 제거해 주셔야 되겠고, 뭐 그런 걸 하면 세균을 막을 수는 있겠죠. 세균이 내는 물질이 이를 패이게 하는 거, 손상시키는 게 충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갓 태어난 신생아는 네. 충치의 세균이 감염되기 전이라서 그대로 쭉 자라면 충치에 걸릴 확률이 엄청 낮다고 하거든요. 이게 사실인가요? 어차피 갓 태어난 애는 이도 없잖아요. 그리고 뭐 이미 엄마랑 접촉하잖아요. 모유 수유하고 할 텐데. 그리고 바깥에 있는 걸 먹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입안에 세균이 전혀 없는 상태가 계속 유지될 수는 없죠. 바깥에 있는 거 먹으면 뭐 외부께 들어가는데요. 뭐 세균이 전혀 안 들어갈 수는 없겠죠. 평생 세균 없이 살 수는 없어요. 그리고 건전한 세균도 많아요. 입안에 세균이 다 죽으면 문제가 생겨요. 구강 건조증이 생기기도 하고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건전한 세균이 있어야 돼요. 그 비율이 중요한 건데 일단 그거는 위생이랑 관련이 제일 크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충치에도 단계가 있나요? 단계별로 충치 치료 방법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치아가 제일 바깥쪽에 단단한 껍데기가 있고 그 안에 조금 약한 껍데기가 있고 그 안에 신경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게 단계예요. 제일 바깥에 에나멜이라고 하는 단단한 층만 조금 충치가 생겼는지, 아니면 그 안에 수분이 나올 수 있는 통로가 있는 부분이 있다 그랬죠. 뭔가 감각을 느낄 수도 있고 그 부분까지 먹었는지, 아니면 신경까지 먹었는지에 따라서 크게 나눈다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초기 우식은 제일 껍질 쪽만 먹었기 때문에 뭐 충치 치료하면 그냥 파내고 거기에 레진이나 뭐 이런 걸로 때우겠죠. 크게 아프거나 시린 증상 없이 치료가 될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상아질이라고 부른 그 다음 단계까지 먹으면 이제 거기는 이제 신경이랑 거리도 가까워지지만 상아질 자체도 뭔가 안쪽 부분과 연결성이 있기 때문에 시리거나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신경까지 먹으면 신경 치료를 하게 되죠. 결국 기본적으로는 껍데기 부분만 했는지 속 부분 했는지 신경이 있는 부분까지 갔는지 세 가지로 크게 나누면 될 것 같아요. 네. 충치가 생기면 무조건 통증이 동반되나요? 폐 바깥층에만 있으면 통증이 크게 없을 수도 있죠. 근데 예민하신 분은 느낄 수도 있고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보통 상아질까지 진행이 되고 나면 이제 좀 아프죠. 신경까지 닿으면 정말 많이 아프죠. 그리고 신경에 만약 염증이 생겨서 안에서 세균이 번식해가지고 뭔가 안에를 가스라도 채우면 정말 밤새 아프죠. 그래서 신경치료를 받으러 오셔야 되겠죠. 초기 충치 치료의 기준이 상아질까지인가요? 아니요. 범낭질에서도 치료를 하죠. 그건 사람마다 좀 틀린데, 그래도 뭐 요즘에 대한민국 양심치과 하는데 그런 분들이 이제 하는 말이 초기 충치는 치료하지 말자고 계속 하시는데 그건 꼭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어린 친구들은 초기 충치라도 진행이 빠른 편이기 때문에 초기 우식이라도 빨리 제거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연령대가 뭐 35세 이상의 꽤 많이 된 충치는 정지 우식이라고 해서 더 이상 진행이 안 되고 그냥 그 상태로 계속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거는 좀 지켜봅시다. 좀 더 썩으면 합시다. 이렇게 할 때도 있는데, 근데 이제 어린 친구들은 초기 단계라도 치료하는 편이고요. 성인분들은 초기 우식 있으면 좀 지켜봅시다. 다음 검진대까지 지켜봤다가 썩어 들어가는 것 같으면 치료합시다. 뭐 그럴 때도 있어요. 그래서 꼭 사람마다 연령마다 진행 정도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꼭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런 건 없는데요. 그래서 환자분한테 이런 상태다라고 말씀드리고서 환자가 해달라고 해주는 거고요. 뭐 꼭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말해보는데도 해달라고 하면 해줘야지 어떡하겠어요. 자기 의사결정은 자기한테 있으니까. 근데 정지된 것 같아 보여서 꼭 치료하실 필요 없거나 아니면 그냥 착색이 된 거 보이는 거는 그냥 안 하는 것도 되고요. 그럼 꼭 까맣고 갈색이라고 해서 꼭 충치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잘 판단해서 의료진이랑 협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충치가 진행되지 않고 유지되는 이유도 있나요?
우리도 충치 같은 거 걸리면 우리 몸에서 면역 반응이 일어나듯이 치아에서도 면역 반응이 일어나서 너 오지마 하면서 이렇게 치아 안쪽에서 막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것 때문에 더 이상 썩지 않고 이제 그럼 그런 거 파보면 안쪽이 약간 색깔이 변해 있고 뭔가 좀 딱딱한 조직이 생겨 있거든요. 상아질이 약간 변성이 일어나 있거든요. 계속 썩어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그런 식으로 막고 더 이상 충치가 진행이 안 되면 괜찮을 수도 있는데 보통 이제 그렇게 되시는 분들은 이제 어느 정도 연령이 되고 충치도 꽤 오래 가지고 계셨던 분이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어린애들은 단 것도 많이 먹고 하다 보니까 조그만 충치가 막 조금만 지났는데 어마어마하게 커지기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영구치가 이제 났는데 없어지면 안 되고 처음에 뭐 생성된 지 얼마 안 된 유치나 이런 것도 약하기도 하고 하니까 빨리빨리 해주는 게 좋고요. 그래서 그거는 관점이 다 틀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제 관점을 강요하지도 않고 그냥 설명해주고 해달라고 하면 하는 거고요.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해요. 제가 불안하면 2주 있다 봅시다, 한 달 있다 봅시다 이런 식으로 자주 부르죠. 뭐 그게 안 되셔, 예를 들어 초기 우식인데 외국 나가서 뭐 몇 년 있다 와야 돼. 그런 분들은 초기 우식이고 지켜볼 수가 없으니까 그냥 본인이 외국 가면 비싸니까 제거해달라기도 해요. 뭐 그거 제거했다고 해서 양심치과가 아닌 것도 아니고 그런 거 무조건 놔두라고 한다고 양심치과인 것도 아니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정지한 것처럼 보이는데 6개월 있다 사진 찍었는데 많이 썩어 들어가고 있다. 그럼 제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꼭 막 무조건 확답할 수는 없어요. 근데 지금 당장 제거해야 될 거면 티가 나요. 훅 파여 있고요. 막 티가 나기 때문에 그런 거는 어느 의사 선생님도 제거하라고 하니까 두고 보자고 안 하니까요. 예전에 보면 막 이상한 치과들도 있었죠. 막 검은 점 찍어놓고 충치라고 하고 물론 그런 분도 일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아는 한 정상적으로 병원 하시는 분들 중에 그런 분은 저는 못 봤거든요. 뭐 그거 충치 치료 하나 더 해가지고 뭐 얼마나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그러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뭐 크게 없으니까 대부분 오래 다녔던 치과 가시면 그 선생님이 그런 짓을 안 하니까 그냥 적당히 잘 설명 들으시고 잘 상담 받아보시고 결정하시면 됩니다. 충치가 신경 근처까지 진행돼 버리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나요? 겁나 아프죠. 신경 찌른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신경이 아주 작은 신경이지만 말단이기 때문에 자극이 되면 아주 아프죠. 진짜 아픈 거는 이제 치수염이라고 해서 신경이 있는 데를 우리가 치수라고 부르거든요. 거기 혈관도 있고 신경도 올라와 있고 한데 거기에 충치균이 뭐 감염된 세균이 있어서 염증 반응이 일어나면 세균에는 가스라든지 이런 물질에서 압력이 올라가요. 그럼 신경을 막 압박하겠죠. 그럼 겁나 아파요. 이제 처음에는 약간 시리거나 아픈 정도다가 갑자기 막 엄청 심해지면 진짜 밤새 잠을 못 자고 아프거든요. 진통제 먹고 참고 막 이러시는 분도 있는데 참고 막 이러다 보면 그래서 뭐 찬 거에 아프다가 나중에 또 만성되면 뜨거운 거에 아프다가 나중에 이제 신경 다 죽고 나면 안 아파요. 이가 죽은 거죠. 그러고 나면 이제 그렇게까지 참는 분들이 또 있어요. 병원 안 오고 참아서 안 아픈 단계에 가면 나은 거냐? 그게 아니죠. 그때는 안에 있는 염증이 나쁜 물질이 계속 내니까 뼈를 녹이고 막 이렇게 돼요 나중에. 그래서 뭐 신경 치료를 못할 정도로 막 뼈가 녹고 있으면 막 이를 빼야 될 정도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프면 병원 가서 진단받고 치료 빨리 받으시는 게 이를 아끼시는 거예요. 그럴 때까지 두시면 안 되고요. 치수염 생기거나 이렇게 해서 이가 아프면 병원 가서 검진 받는 게 맞으세요. 신경 치료의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코 가운데 쪽에 가야 신경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치아에 구멍을 뚫겠죠. 구멍을 뚫어서 신경 치수강이라고 하는 신경이 올라와 있는 부분까지 뚫고 내려가서 개방을 하면 이제 치아마다 다리 개수가 틀리거든요. 다리가 3개인 녀석도 있고 다리가 1개인 녀석도 있고 다리가 이렇게 3개인데 붙어가지고 C자로 생긴 애도 있어요. 네. 그러면 그 다리 안에 신경이 올라와 있겠죠. 신경에서 이렇게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 제거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신경이 올라오는 다리 구멍을 다 찾아야 돼요. 구멍을 다 찾아서 그 구멍에다가 솔 같은 걸 집어넣어서 이렇게 뺑뺑뺑뺑 돌리면 신경이 끊어지면서 딸려 올라와요. 그게 신경치료죠. 그래서 1개인 녀석은 몇 번 안 가도 금방 끝나는데 다리가 3개인데 한 군데 막 2개씩 있고 그래서 막 신경 6개인 분도 있고요. 아우디 모양이신 분도 있고 뭐 사람마다 틀려가지고 근데 보통은 뭐 3개, 4개죠. 그 다음에 신경이 어마어마하게 커서 다리가 3개인데 이게 붙어가지고 이렇게 C자처럼 생긴 분도 계시거든요. 이런 분들은 이렇게 C형이라고 부르는데 곳곳에 신경이 있죠. 그걸 다 제거하지 않으면 또 통증이 남을 수도 있으니까 그것도 면이니까 그거는 뭐 이렇게 C자로 이렇게 생기기도 해요. 그래서 신경치료를 여러 번 해야 될 수도 있고 예후도 좋지 않죠. 슬프게도 대한민국 사람 아래쪽 끝에 어금니 쪽에 C자형인 사람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신경치료는 되게 간단해요. 신경 올라오는 구멍을 보이게 한다. 그 다음에 신경을 제거한다. 그리고 그 제거된 구멍이 있겠죠. 거기 계속 소독해서 신경 다 녹인 다음에 그 구멍을 세균이 들어가면 뿌리 끝에 염증이 생길 수 있으니까 세균이 안 들어가는 멸균 물질로 구멍을 막는다. 그리고 나서 위쪽에 구멍 뚫는 데는 단단한 물질로 채운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이제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신경치료 하고 나면 크라운을 하거든요. 나무에 못 박아놓고 못을 계속 때리면 이게 쪼개질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경치료한 치아가 이물질로 안에 꽉 차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치아보다는 잘 쪼개져요.
그래서 쪼개지지 말라고 크라운을 싸주는 편이에요. 충치가 너무너무 심하면은 신경치료도 못하고 발치해야 하는 상황도 있나요? 발치해야 되는 상황은 되게 심플한데 두 가지예요. 이가 다 썩어서 남는 부분이 거의 없어. 그냥 뿌리만 남아있고 윗동은 아무것도 없는 거야. 크라운이라는 게 치아 테두리는 있고 여기다 모자를 이렇게 씌우는 건데 이게 없어. 밑둥만 있어. 그럼 이거를 이렇게 지지할 게 없겠죠. 이게 흔들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하는 방법이 구멍에다가 뭐 핀을 꽂는다든지 밑에다가 뭔가를 붙여가지고 거기 위에다 크라운을 다시 만들거든요. 그러면 내 치아가 있을 때보다 훨씬 약하겠죠. 그래서 이게 통째로 뽑혀버린다든지 부서진다든지 뿌리만 있으니까 이 부분이 날아가 버리는 경우가 되게 많아서 이상하게 우리나라 환자분들도 자동차 타이어는 1년에 한 번씩 갈면서 보철물을 1년에 한 번씩 갈면 엄청 욕하거든요. 오래 못 쓰면 막 뭐라고 하시니까 오래 쓸 수 있는 치료를 주로 선택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그런 경우는 주로 발치를 권하시고요. 근데 외국에서는 밑둥만 남아도 이제 여기다 붙여서라도 만들어서 뭐 단 1년을 쓰더라도 쓰려고 하거든요. 저는 해달라고 해줘요. 설명을 해줘요. 이렇게 하면 몸통 있는 것처럼 5, 6년 못 쓸 수도 있다. 그래서 계속 부러지거나 하면 결국은 빼야 될 수도 있다. 근데 원하면 해주겠다. 이건 되는데 또 다른 분들 무조건 크라운 안 된다고 부정 발차라고 하는데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왜냐면 이렇게 쓰면 어떤 분들은 씹는 힘이 세고 이 갈고 이러신 분들은 진짜 잘 부러지거든요. 근데 어떤 분들은 몇 년씩 쓰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보존적인 치료하는 원장님들이 그런 케이스를 이렇게 보여주면서 아 이분 10년씩 쓰고 계세요. 그런데 모든 환자 그렇게 10년 쓸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뭐 그게 잘못된 치료는 아니니까. 또 그거 광고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뭐 밑둥만 남았어도 나는 머리 해준다. 그럼 난 그거 꼭 하고 싶다 그러면 그런 해주는 병원에 찾아가시면 돼요. 뭐 일단은 욕먹기 싫어하는 원장님들은 이제 그런 치료를 안 하죠. 그냥 빼자. 오래 쓸 수 있는 건 바로 하자. 이렇게 얘기하고 한 번씩 이제 환자분들이랑 트러블이 있고 나면 바뀌게 돼요, 사람. 그래서 보철 치료를 하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신경치료한 치아는 영구적으로 사용이 가능한가요? 원래는 그렇죠. 원래는 영구적으로 써야 된다. 신경치료한 치아가 10년 후에도 그대로다? 그건 모를 일이거든요. 신경치료 해주고 나서 잘 완성됐는데 5년 이상 쓰면 잘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후에는 장담은 못해요. 몇십 년 쓰실 수도 있고요. 1년 만에 뭐 잘못될 수도 있고 사람마다 틀린 것 같아요. 사람의 식습관이나 씹는 힘이라든지 그다음에 잘 때 뭐 일을 간다든지 이런 생활습관이랑도 너무 연관이 크기 때문에 알 수가 없고요. 그래서 환자마다 틀린 일이라서 그거는 보장할 수가 없어요. 제일 첫 번째 신경치료가 실패한 뭐 이유들을 몇 가지 들어보면 신경치료에서 크라운 했는데 뿌리 끝에 염증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고름 주머니 잡혀서 고름 나고 냄새 나고 뭐 이렇게 되면 신경치료를 벗겨서 신경치료를 다시 할 수도 있겠죠. 다시 해서 잘 되면 마무리 되는데 다시 하더라도 이제 세균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거가 다 안 돼요. 작은 구멍으로 계속 소독하는 거니까 사실 뭐 이를 빼가지고 이렇게 소독하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니까 한계가 있겠죠. 계속 재발된 거나 하면은 결국 발치할 수도 있고요. 진짜로 빼서 청소한 다음에 다시 꽂기도 하죠. 제식 빼서 아래쪽 다 청소하고 다시 꽂는 거 제식술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것도 할 수는 있죠. 뭐 해보겠다고 하면 다 해주는데 안 된다는 건 감안하시고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뽀개지는 경우. 뽀개지면 답이 없어요. 뭐 뿌리까지 뽀개지면 살릴 수도 없고요. 결국은 신경치료한 치아가 이제 세 가지의 문제가 생기거든요. 첫째, 다시 아프다. 신경도 이게 우리는 메인 가지를 없애지만 이게 장가지들이 또 남아 있을 수 있고 뭐 다 주변에 다른 연조직이나 인대나 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로 나중에 다시 아파졌다. 근데 신경치료는 잘 돼 있다. 그래서 재신경치료를 했는데 또 아프다. 그래서 치아는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통증을 이길 수 없어서 빼는 경우도 있어요. 이유는 모르겠고 뭘 해도 계속 아프다. 그럼 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빼시는 분도 가끔 있고요. 염증이 생겨서 뼈를 녹이고 있고 더 뼈를 녹이면 뭐 신경까지 갈 것 같다라든지 임플란트 못 할 것 같다. 그러면 빼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부러져서 빼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게 수명을 다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그건 알 수가 없는 일이고요. 그리고 보통은 부러지는 경우는 두 가지죠. 씹는 힘이 세신 분들은 이제 얘가 못 버텨서 진짜 쪼개지는 경우고요. 그 다음에 얘 보철에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우리 입안은 계속 물이 있기 때문에 습자지도 종이가 이렇게 막고 있지만 물이 여기로 들어가죠. 벽돌에도요, 물 뿌려 놓으면 100년 지나면 그 밑에 물 떨어져요. 통과 못 하지는 않아요. 분자라는 게 엄청 작기 때문에. 그래서 그 크라운 같은 거 해놔도 안쪽으로 수분이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시멘트를 붙여놨는데 시멘트도 물에 의해서 씻겨 내려갈 수도 있고요. 안쪽에 틈이 생기면 뭐가 들어갈 수 있겠어요? 세균이 들어갈 수 있겠죠. 크라운 씌워놓으면 엑스레이 찍어도 안쪽이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그 세균이 들어가서 안쪽을 썩게 만들고 있어요. 그럼 어느 날 어떻게 될까요? 갑자기 크라운이 통째로 봉 부러져요. 알고 봤더니 안이 다 썩어 있어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래서 2차 후식이라고 하죠. 크라운 안쪽이 다 썩어버릴 수도 있고요. 그냥 물리적인 힘에 의해서 부러지거나 치아가 쪼개질 수도 있고, 염증이 다시 생길 수도 있고, 다시 아플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치아를 발치하게 되죠. 사람마다 누구는 충치가 잘 생기고 누구는 충치가 안 생기는 사람도 있어요. 충치가 생기고 안 생기고는 침 성분, 입안에 사는 세균, 군종 뭐 이런 거랑 다 연관이 있거든요. 사람마다 그건 유전이죠. 사람마다 틀리고 내 생활 습관도 다 다르고.
그래서 특정할 수는 없어요. 예전에 제 대학 박사할 때 치과의사 선생님에서 재료학 교수인 선생님 계셨는데 와이프도 치과의사면서 교수신데 둘 다 충치가 아주 잘생기는 체질이었대요. 그래서 애를 낳고 나서 0살 때부터 10몇 살 때까지 본인이 직접 양치질을 다 해줬대요. 한 번도 빠짐없이. 그러니까 충치가 안 생기더래요. 유전적으로는 생겨야 되는데 양치를 잘하면 안 생기게 할 수 있는데 잘생기는 사람은 침성분이든 뭐든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잘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유전적인 것도 되게 크고 생각보다 크고 양치질 잘하냐 못하냐 이런 것도 되게 커서 진짜로 잘생기신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충치를 예방하는 방법이 어떻게 될까요? 스케일링 열심히 하고 이 잘 닦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겠죠. 생활습관 규칙적으로 하고 전신 건강 상태 좋게 하고 그러면 입안에 나쁜 균은 못 살고 건강한 균만 필요한 균만 살아있겠죠. 그런 식으로 내 면역 기능이 떨어지면 나쁜 애들이 스물스물 많이 살아나가지고 내가 더 아프게 되고 막 이렇게 되는 거니까 내가 건강관리 잘하고 양치질 열심히 하고 치실 열심히 하고 치과 열심히 다니면서 치석관리 잘 하시면 내 주어진 내 몸의 환경에서 최소로 줄일 수 있겠죠. 원장님께서 생각하는 스케일링 주기는? 보통 보험이 되니까 1년에 한 번 하시는데 아무리 뭐 젊은 분이라도 6개월에 한 번씩 받는 게 좋을 것 같긴 한데요. 왜냐면 1년 있으면 꽤 많이 쌓여서 오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교정을 해서 리테이너 교정한 거 움직이지 말라고 그런 거 갖고 계신 분들은 그것 때문에 치석이 더 잘 달라붙으니까 조금 더 서너 달에 한 번씩 해주시는 게 좋을 거고요. 연령대가 조금 있으셔서 뿌리 쪽까지 스케일링이 필요하신 분은 잇몸 치료라고 부르는 이제 저 깊은 스케일링도 주기적으로 받아주시는 게 좋죠. 짧을수록 좋아요. 뭐 매일 받을 필요는 없겠지만 어떤 분들은 한 달에 한 번씩 받기도 하죠. 그래서 그거는 근데 이제 1년에 한 번밖에 보험이 안 되니까 그냥 받으면 비싸니까 보통 안 받으시긴 하시는데 정보 건강하신 분들 6개월에 한 번 정도 받으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환자분이 너무 늦게 와서 치아를 결국에 못 살린 사례가 있다면? 치아 공포증이 있어서 수면하시는 분들 중에 일부는 하면 이 하나도 머리 하나도 없는 사람들 많은데 그런 분들 되게 많아요. 이 없이 앞니만 가지고 사시다가 앞니까지 부러지면 이제 오시고 근데 어금니 없으면 앞니 금방 부러져요. 어금니는 이렇게 바로바로 맞물리는데 앞니는 이렇게 사선으로 맞물리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쳐봐요. 이게 되겠어요? 원래 앞니는 안 닿아야 된단 말이에요. 어금니가 있어야 앞니가 안 닿고 어금니가 바로 이렇게 씹히겠죠. 근데 어금니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 앞니가 닿겠죠. 앞니 다 망가져요. 결국은 어금니가 무너지는 분들이 어금니 치료 안 하고 계시다가 이 한 번에 다 날아가요. 그래서 전학을 하시게 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때 치료를 바로 해라. 어금니는 꼭 해라. 안 보인다고 어금니 없이 앞니로만 살 수는 없다. 그럼 앞니도 금방 망가진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치과 치료를 미루는 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일단 치과는 빨리 가시고요. 보험이 많이 되는 항목도 많으니까 치과 가셔서 상담이라도 받으시고요.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비보험 진료도 많잖아요 치과에. 그런 건 비용 때문에 못 할 수도 있어요. 또 보험을 가입해놔도 보험을 또 잘 안 줘. 뭐 이렇게 조건이 많아서 못 받게 되고 뭐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비용이 발생하다 보니까 뭐 그런 일이 생기는데 좀 안타깝죠. 그래서 뭐 예산도 어느 정도 비용이 들고 어떤 치료가 필요하고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셔야 뭐 나도 뭐 좀 경제적으로 마련해야 될 수도 있으시니까 혹은 뭐 이가 남아 있다면 사실은 뭐 보험을 가입해서 보험을 탈 수 있게 뭔가 시간도 필요하잖아요. 뭐 그런 계획이 전체적으로 필요하니까 아프면 빨리 가서 상담 받으세요. 그리고 공포증 있으신 분들은 빨리 병원 가서 수면이라도 빨리 치료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치료 미루면 다 까만 부분 완전히 이쁘게 돼서 나갔잖아요. 그분 공포증이 있어서 치료 안 받아서 그렇게 된 거예요. 앞니부터 시작 다 썩었잖아요. 근데 지금 완전 다 생겨서 가셨잖아요. 그래서 수면으로 하셨거든요. 요즘에는 뭐 치과에서도 수면 진료 많이 해주시니까 주무시면서 한번 하잖아요. 웬만하면 다 하실 수 있으니까 뭐 그런 것 때문에 미루시지 마시고요. 그리고 치과 가면 그래도 보험 진료 가지고 뭐 해주겠어요. 더 나빠지지 않게 뭔가 임시 방편이라도 뭔가를 해주고 조언도 줄 거 아니에요. 그거라도 들으러 꼭 가세요. 우리 병원은 뭐 아무래도 강남에 있다 보니까 즐겨찾기에 있는 거 눌러보시면은 싹 다 임플란트이신 분들 많잖아요. 그런 분들 보시면은 젊으신 분들도 되게 많거든요. 30, 40대인데 이 하나도 없으신 분들 꽤 있거든요. 여러 가지 이유로 뭐 유전적인 이유도 있고 뭐 술 너무 많이 드셔 오바이트 너무 많이 해가지고 이가 다 삭으신 분도 있고 공포증 때문에 그렇게 되신 분도 있고 사고 나신 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뭐 빨리 하시고 이가 그래도 건강한 이가 있을 때 뭔가 치료를 하셔야 내일을 보존할 수 있어요. 어금니도 마찬가지예요. 한쪽 없어서 한쪽만 계속 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왼쪽도 망가져. 어금니 양쪽도 없으면 앞니가 망가져요. 다 없어져요. 누구 탓할 수도 없어요. 누구나 똑같이 겪을 수밖에 없는 일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다 같이 물려서 다 같이 힘을 분산하지 않고 이럴 때가 제일 안전적인데 한쪽에 계속 힘 받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얘가 힘들어서 부서지고 막 이러거든요. 그럼 어금니가 양쪽 다 없어졌어. 그럼 이제 앞니가 이제 힘 받기 시작하죠. 앞니 다 흔들흔들해서 다 빠지거든요. 이렇게 해서 그냥 틀리게 되는 상황이 되고
내가 경제적으로 여유도 되고 뼈도 조금 있어서 임플란트라도 할 수 있으면 다행인데 그것도 못할 정도로 뭐 그냥 다 염증도 심하고 막 이래서 다 녹았다. 그럼 틀니 쓸 수밖에 없네. 진짜 틀니는 안 써본 사람은 모르는데 너무너무 불편해요. 뼈에 딱딱한 거 뭐 얹어놓고 계속 벽친다고 생각해보세요. 아프겠어 안 아프겠어? 아프겠죠. 근데 플라스틱으로 된 틀니를 이렇게 맨살에 뼈랑 이렇게 여기처럼 사실 잇몸살이 얇잖아요. 얇은 데다 이렇게 얹어놓고 계속 때린다고 생각해보세요. 씹는 힘이 어떤 분들이 1톤도 넘는데 1톤 트럭 끓잖아요. 씹어가지고 그 힘으로 이게 때린다고 생각해보세요. 안 아프겠어요? 아프죠. 그러니까 틀니는 적용 못하시는 분은 못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차일피임 미루지 마시고 진짜 한순간이에요. 1, 2년 만에 훅 갈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초기에 건강하실 때 빨리 회복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원장님 앞으로는 다양한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